야, 사장, 여기 소주 한 병 더. 백두철의 걸걸한 목소리가 횟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강서연이 소주병을 테이블에 놓으려는 순간 거친 손이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잠깐만, 우리랑 한 잔 어때? 죄송하지만 저는 일하는 중입니다. 평화로웠던 저녁이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백두철은 몰랐습니다. 눈앞에 이 조용한 여성이 전 707 특수부대 중사 출신이라는 것을, 그리고 곧 자신들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도 말이죠. 과연 이 무례한 조폭들에게는 어떤 통쾌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시작 전에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초가을 저녁 8시 해안가 작은 마을에 자리한 푸른바다 횟집은 하루 중 가장 활기찬 시간을 맞이합니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파도 소리와 항구의 따스한 불빛이 어우러져 평화로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형형색색의 초밥 접시와 싱싱한 회가 놓인 테이블마다 단골 손님들과 관광객들이 하루의 피로를 달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강서연은 주방에서 새 소주병을 꺼내 들고 홀로 나왔습니다. 35세인 그녀는 전 707 특수부대 중사 출신으로 고향에 돌아와 이 작은 횟집을 운영하며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한쪽 모서리 테이블에 앉은 4명의 남자들이 이미 소주 5병을 비우고 소란을 피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연이 새 소주병을 들고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가자 무리의 리더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갑자기 그녀의 손목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백두철이라는 이름의 이 남자는 45세 정도로 보였고 청산파 간부라는 신분에 어울리는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차분하게 손을 빼내며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일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백두철은 그녀의 뺨을 툭툭 치며 건방진 농담을 던졌습니다. 주방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직원 김소정은 29세의 성실한 여성으로 불안한 눈빛으로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유리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파도 소리가 어우러진 가운데 백두철의 걸걸한 목소리가 횟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기 시작했고 즐거웠던 웃음소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표정에는 친절함 대신 경계심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오랫동안 억눌러온 불쾌감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백두철과 그의 부하들은 술기운에 취해 점점 더 거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들의 장난스러운 조롱은 점점 노골적인 위협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서연은 한때 707 특수부대에서 익힌 냉정함으로 자신을 다스리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선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는 설거지 소리가 멈췄고 소정의 시선이 서연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로웠던 푸른바다 횟집의 저녁 풍경이 순식간에 긴장감 넘치는 대치 상황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백두철의 손이 점점 더 거칠어지는 순간 서연의 눈빛이 단호하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참을성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였죠. 웃음소리가 완전히 끊기고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전 707 특수부대 시절 위험한 인질 구조 작전에서 배운 냉정함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백두철의 요구는 점점 더 노골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매달 100만 원을 요구하며 시작된 백두철의 협박은 더욱 구체적이고 위협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마치 이 지역의 주인이라도 되는 듯한 태도로 서연을 내려다보았고 부하들은 그의 뒤에서 비웃음을 터뜨리며 분위기를 더욱 험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불편함을 감추지 못하고 하나둘씩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벽에 걸린 아름다운 바다 사진 아래에서 벌어지는 이 추악한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의자가 끌리는 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횟집 안을 어지럽게 채웠습니다. 주방 안에서 지켜보던 소정은 경찰에 전화할까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단호한 표정을 보며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서연이 단순한 횟집 사장이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거든요. 서연의 머릿속에서는 치열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평화롭게 살고 싶은 마음과 이런 불의를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정의감이 충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707 특수부대 시절 동료들과 함께 나라를 지키겠다는 신념으로 훈련받았던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손님, 음주 매너를 지켜주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두철은 이를 약함의 표현으로 해석했고 더욱 거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술병이 테이블에 부딪히는 소리가 횟집 안에 울려 퍼졌고 낮은 목소리로 나누는 욕설이 분위기를 더욱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소정은 주방에서 서연을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려 노력했습니다. 백두철의 비웃음과 부하들의 추태는 서연의 인내심을 극한까지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억제된 분노는 마치 화산이 폭발하기 직전에 마그마처럼 끓어오르고 있었고 그 한계점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술병이 탁자에 세게 내려쳐지며 깨지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서연의 참을성이 마침내 바닥을 드러내는 신호탄 같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횟집 문이 벌컥 열리며 운동복 차림의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강하영, 서연의 여동생이었습니다. 태권도 5단의 킥복싱까지 수련한 그녀는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영은 30살이 체육교사로 언니 서연만큼이나 강인한 정신력을 지닌 여성이었습니다.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횟집 안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운동으로 다져진 탄탄한 체격과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가 백두철 일당에게도 묘한 압박감을 주었던 것입니다. 백두철은 새로 나타난 하영에게도 시비를 걸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영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정면으로 맞받아쳤습니다. 관리비? 웃기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롱과 도전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이 주방에서 지켜보던 소정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방탄장갑과 보호대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태권도를 배우면 준비해둔 장비들이었죠. 소정 역시 이런 상황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세 여성의 기운이 점점 하나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군 경험과 리더십, 하영의 무술 실력과 담력, 그리고 소정의 조용하지만 단단한 의지가 하나로 결합되어 강력한 연대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두철과 그의 부하들은 갑작스럽게 변한 상황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였던 서연이 이제는 3명이 되었고 그들 모두가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던 것입니다. 하영은 천천히 운동화 끈을 묶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오늘은 좀 격하게 해도 돼? 그 말 속에는 장난기와 함께 진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시작된 이 변화는 횟집 안의 역학관계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백두철 일당이 가지고 있던 수적 우위와 심리적 압박감이 순식간에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정은 장갑을 끼며 주방에서 천천히 나왔고 세 여성은 자연스럽게 삼각형 대형을 이루며 백두철 일당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팽팽한 숨소리와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횟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영이 운동화 끈을 묶는 손의 클로즈업은 마치 전투를 앞둔 전사의 마지막 준비 과정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모든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백두철은 여자 셋이 우리를 이라며 비웃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자신감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조직원들 역시 상황이 예상과 달리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들의 기세는 점점 꺾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마지막 경고를 던졌습니다. 지금 나가시면 아무 일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두철은 체면을 구기고 싶지 않았고 부하들 앞에서 여자들에게 굴복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부하 중 한 명이 서연에게 손을 뻗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서연은 반사적으로 몸을 틀어 그의 팔을 잡고 관절기를 걸어 제압했습니다. 707 특수부대에서 익힌 기술이 몸에 배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움직임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정확해서 마치 수년간 연습해온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하영은 옆에서 시범을 보이듯 공중에서 옆차기 동작을 선보였습니다.
그 발차기는 실제로 상대방을 겨냥한 것은 아니었지만 보는 이로 하여금 그녀의 실력을 충분히 짐작케 하는 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백두철 일당은 이제 진짜로 위험한 상황에 놓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정은 장갑을 끼고 천천히 전진했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온순해 보였던 그녀의 모습에서 이런 강인함이 나올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태권도를 오랫동안 수련해온 실력자였고 지금 이 순간만큼은 동료들과 함께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조폭들은 여전히 위협을 이어가려 했지만 이미 상황의 균형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허세와 술기운뿐이었고 상대방은 실제 전투 기술과 강인한 정신력을 갖춘 전문가들이었던 것입니다. 홀 중앙의 테이블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대치 상황은 마치 서부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발소리와 의자가 밀리는 소리, 그리고 점점 거칠어지는 숨소리가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백두철은 마침내 소주병을 높이 들고 돌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가 마주한 것은 3명의 여성이 만들어내는 완벽한 방어진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강한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첫 번째로 달려든 조직원은 서연의 정확한 관절기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707 특수부대에서 배운 근접전투 기술이 완벽하게 발휘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무태가 없이 효율적이었고 상대방을 제압하면서도 불필요한 상해를 입히지 않는 절제된 기술이었습니다. 두 번째 조직원은 하영의 정확한 옆차기에 회접시와 함께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태권도와 킥복싱을 통해 단련된 그녀의 발차기는 상상 이상의 의력을 발휘했습니다. 접시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그는 일어설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조직원은 소정의 장갑 낀 주먹에 복부를 맞고 주저앉았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그녀의 이런 모습을 보고 가장 놀란 것은 아마 서영과 하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정 역시 오랫동안 자기 방어를 위해 꾸준히 훈련해온 실력자였던 것입니다. 술기운과 허세로만 버티던 조폭들의 한계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진짜 훈련받은 사람들과 맞닥뜨렸을 때 얼마나 무력한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실제 격투와 허풍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서연은 자신의 몸놀림이 여전히 군 시절 그대로임을 실감했습니다. 비록 횟집을 운영하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만 몸에 밴 기술과 반사신경은 전혀 녹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영과 소정은 놀라울 정도로 완벽한 호흡을 맞추며 남은 부하들을 제압해 나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 훈련해온 팀처럼 서로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보완하며 싸웠습니다. 이들의 결속력은 단순한 우정을 넘어선 진정한 동지애였습니다. 술 취한 건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 건드린 건 죄죠. 서연의 차분한 목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분노보다는 냉정한 정의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접시가 깨지는 소리와 짧은 비명, 그리고 거친 숨소리가 횟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소리들은 파괴적이기보다는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의 일부처럼 들렸습니다. 마침내 백두철만이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는 소주병을 움켜쥔 채 떨리는 손으로 새 여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더 이상 허세나 오만함을 찾아볼 수 없었고 대신 두려움과 당황스러움만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백두철에게 다가가며 천장의 CCTV를 가리켰습니다. 모든 상황이 처음부터 끝까지 고화질로 녹화되었다는 말에 백두철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부하들은 아픈 몸을 일으키며 잘못했다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거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용서를 구하는 것이 유일한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냉정하게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동네 재방문 금지, 기물 파손과 청소비로 50만 원 배상, 그리고 다른 상인들에 대한 괴롭힘 금지. 이 조건들은 협상의 여지가 없는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조건 어기면 다음엔 경찰서 직행입니다.
서연의 말에는 장난기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어조와 표정은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돈을 맞추기 위해 조직원들은 주머니를 털기 시작했습니다. 지갑에서 카드와 현금을 꺼내고 심지어 동전까지 모아서 겨우 50만 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이 동전을 세는 모습은 처음에 위풍당당한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백두철은 완전히 굴복한 상태였습니다. 그의 위협적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체념과 패배감만이 그의 얼굴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청산파 간부라는 지위도 이 순간만큼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동전이 부딪히는 소리와 깊은 한숨,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나누는 대화가 횟집 안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처음에 위협적이고 소란스러운 분위기는 사라지고 대신 질서와 정의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서영과 하영, 그리고 소정은 우위를 확신하며 상황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의 만족감보다는 옳은 일을 해냈다는 뿌듯함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조직원들이 청소 도구를 들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부순 접시와 흘린 술을 정리하는 모습은 이 사건의 완전한 마무리를 의미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를 복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의의 실현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지역 경찰서의 형사가 푸른바다 횟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백두철 일당이 자수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CCTV 영상과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사건의 전말이 명확해졌고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동네 상인회는 서영과 하영, 소정에게 감사패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의 용기 있는 행동이 지역 상인들을 괴롭히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청산파의 위협에 시달렸던 상인들은 마침내 자유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 행사가 열린 날 푸른바다 횟집은 축하 현수막과 꽃다발로 장식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 박수를 치며 새 여성의 용기를 칭찬했습니다. 이 동네의 든든한 방패라는 찬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모두가 함께한 결과예요. 그녀는 자신 혼자의 힘이 아니라 하영과 소정, 그리고 지역 공동체 전체의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영과 소정은 자부심과 함께 더욱 깊어진 유대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함께 싸우며 만들어진 그들의 우정은 이제 가족 같은 끈끈함으로 발전했습니다. 박수 소리와 웃음, 그리고 플래시가 터지는 소리가 횟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이 작은 가게가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 된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로 지켜줘요. 서연의 말에 모든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 마을은 더 이상 외부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모든 이들의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감사패를 들고 있는 서연의 표정에는 뿌듯함과 함께 앞으로도 이 평화를 지켜나가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이 순간은 단순한 표창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의미 깊은 순간이었습니다. 감사회가 끝난 후 푸른바다 횟집은 다시 평소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과 함께 들려오는 파도 소리, 그리고 손님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평화로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하영은 이제 정식으로 홀서빙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체육교사인 그녀가 저녁 시간마다 횟집에서 일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만 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그녀의 밝은 에너지는 손님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소정은 주방에서 더욱 자신감 있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의 사건을 통해 자신도 강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그녀는 일상에서도 한층 당당해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가 만든 음식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정성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회를 썰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새삼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707 특수부대 시절에는 거대한 사명감과 함께 살았지만 지금은 작은 행복들이 모여 만든 평화가 더욱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손님들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 신선한 해산물을 손질하는 기쁨,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 모든 것들이 서연에게는 어떤 훈장보다도 의미 있는 보상이었습니다. 영업 마감 후 세 사람은 따뜻한 차를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해결하자는 다짐을 나누는 그들의 모습에서는 진정한 가족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혈연을 넘어선 선택받은 가족이야말로 가장 강한 결속력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하루가 제일 행복해. 서연의 진심 어린 고백에 하영과 소정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거창한 성공이나 화려한 성취가 아니라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 속에서 찾은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횟집 안으로 스며들고 은은한 웃음소리와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가 하루의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푸른바다 횟집의 평화는 이렇게 다시 시작되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한 횟집에 전경이 마지막 장면을 장식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점점 작아지며 페이드아웃되는 가운데 새 여성이 만들어낸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는 조용히 막을 내렸습니다. 때로는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용기이자 승리라는 메시지를 남기면서 말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